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폐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너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오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게 됐는데 신고 내용은 어머니와 연락이 안 돼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숨져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사건이 지난 9월 말 저녁 7시가 다 된 시각이었는데 네.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발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의 아들이었고요. 당시 숨을 거둔 지 꽤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사망자는 이 빌라에서 동거인 없이 혼자서 계속해서 지내온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허. 처음에 이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사건이 이제 단순 변사로 처리되는 듯해 보였는데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이 사건이요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물론 지금 시신으로 발견된 자체도 끔찍하고 안타깝습니다만 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을까요? 무슨 외부 침입 흔적 뭐 등등등을 봤을까요? 구자령 변호사님. 일단 사망에 대해서는 원인을 이제 규명을 해야지 사건에 의한 사망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하. 아들이 어머니랑 발견했을 때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아들이 진술했을 때 나는 최근까지도 어머니하고 연락을 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시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요? 예, 그래서 경찰로서는 그럼 사망 시점이 언젠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국과수에 이제 변사체 검시를 요청을 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네. 안에서 유독성 화학 물질이 발견이 됐고 이게 좀 장기간에 걸쳐 몸에 축적이 돼서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라는 사망 원인이 드러났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살인의 의심이 있는 것이잖아요. 어머. 그래서 주변 CCTV와 이 주변인들 중에서 과연 이런 유독성 물질을 구입한 사람이 누굴까 아하. 찾아보니 네.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세상에.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현 평론가님 딸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예, 이 30대 여성 본인의 어머니가 먹는 음식에 장기간에 걸쳐서 화학 약물을 넣었다고 하고요. 세상에. 결국 이 어머니 약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가족 간의 다툼이 커져서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장기간 이런 약물을 넣었다라는 거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인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인지 참 보고도 답답해지는 사건입니다. 친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화학물질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게 도저히 듣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주변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하나 딸하나 옷장 사오고 가당된가 뭐 그것도 하고 보면서 그 뭐 가시고 장사로 가면서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는 어느 때 들어온지를 몰라. 시집 갔다 알더라고. 그래 사고 나고 난게 딸이 사고하고 사이가 안 좋다 한다고. 여기서 살다시피 했다 그래. 딸이 아니 최근에 친정 자기 집에 살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딸이. 그런데 이 범행 일체, 범행 과정을 경찰이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아까 구자령 변호사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뭐 사체 그 사망 추정 시각을 보면 한참 전인데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엄마가 문자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되죠, 그게? 귀신이랑 한 건 아닐 거예요. 네. 그걸 결국 누군가 제3자가 그 문자 메시지를 했다라는 거를 일단은 경찰은 이제 의심을 한 거고 현장에서 당연히 그러면 이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나와야 되는데 휴대전화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딸을 이제 추궁을 하면서 휴대전화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CCTV를 보면서 또 거기다가 본인이 소위 말하는 아까 화학약품 같은 거를 구매하는 내역 같은 것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네. 결국 내가 그랬다라고 자백을 했고요. 본인의 주거지에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갖다 놓은 겁니다. 세상에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요. 이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이 딸은 생각했을까요, 구자령 변호사님? 그렇죠. 이게 수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오랫동안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던 걸 알 수 있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어머니의 안부가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합니다. 어허.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어? 근데 문자를 보내면 답이 와요 또. 이게 뭘까? 근데 아들은 의심 없이 이제 장기간 보내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목소리를 들으면 다 대번에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자로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없게끔 하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시간을 번 겁니다. 어허. 그러는 동안에 심지어 어머니의 시신은 부패 상태까지 진행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망설임 없이 진행했던 그 섬찟함과 함께 이거를 감추기 위한 행동마저도 이건 정말 폐륜 범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천륜을 저버리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잖아요. 악마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물이 나왔고 약물을 딸이 먹인 걸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체포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럼 이 딸은 왜 이런 짓을, 천륜을 저버린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 딸이 동기를 밝혔는데 바로 자신이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제 실토를 했는데 경찰이 이 여성이 사전에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거, 그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고 네.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죽음을 통해 보험금을 타낸다고요? 그 돈이 목적이었어요, 정말로? 오늘 이 천륜을 저버린 짐승, 악마 같은 이 여성, 오늘 영장 실질심사 출석했어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진 어머니께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그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나요? 어머니인 척 남동생에게 문자 보낸 거 사실이신가요? 그 화학물품 어디에다가 섞어서 어머니께 계속 이렇게 드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말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저 여성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무슨 묵비권이나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면 밝혀내기가 어려운가요? 죄를 묻기 어려운가요? 아니죠. 뭐 지금 일단 사건 전모는 완벽하게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언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에 뭐 묵비권 행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 오늘 오후 한 2시에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네. 뭐 아마 곧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은 나올 거고요. 일단 이 여성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일단 경찰에서는 언제 범행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범행을 했는지,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제 정확하게 이 사안의 전모를 밝힐 거고요. 네. 다만 지금 어머님의 사망보험금을 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보험금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더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혀내야 될 거예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